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어느덧 조용해진 밤 공기 속에서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이 꺼진 침실. 가만히 몸을 눕힌 채 평소처럼 나만의 시간을 갖던 그날 밤. 그런데 정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마치 뭔가 빼곡히 준비된 절정이 공허한 막으로 휘감긴 것처럼 끝나버린 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끝나버린 느낌. 그 순간 나는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변화를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말이죠. 왜냐고요? 성적 기능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를 넘어 몸 전체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할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당신이 계신 지역과 현재 시간을 남겨주세요. 아마도 그 정보 하나로 다음 이야기가 더욱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함께 여정을 시작합시다. 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일 수도 있고 몸이 피곤해서일 수도 있다며 넘겼죠. 하지만 같은 일이 2번, 3번 반복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게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패턴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꽤 당황해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무서웠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고 병원을 가자니 더 큰 이상을 발견할까 두렵고 그렇다고 계속 숨긴 채 살아가기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결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쾌감에 대한 예민함, 자신감의 흔들림, 더 나아가 내 몸이 과연 아직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밤중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처럼 침묵 속에서 조용히 무너져가는 자존감의 그림자였죠. 물론 이런 이야기는 쉽게 꺼낼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정액이 나오지 않는 드라이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남성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국내 60세 이상 남성의 3명 중 1명이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살짝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죠.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몸에 대해 다시 배워야 했고, 내가 믿어온 남성성에 대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사정을 하지 않는 오르가즘을 성스러운 쾌락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제가 순결을 지키면서도 절정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물론 지금과는 맥락이 다르지만 이 말이 내게 남긴 인상은 꽤 강렬했습니다. 쾌감은 반드시 정액이라는 결과물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깨달음.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은 이런 변화를 자신만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이젠 나이도 들었고 어쩔 수 없지라고 스스로에게 선을 긋고 말곤 합니다. 나는 그런 선을 허물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적 만족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요. 잠이 오지 않는 어느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조언들이 넘쳐났고 그 중엔 황당한 주장도 실제적인 도움도 섞여 있었지만 공통점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현상이 결코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씩 내 몸과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인 감각을 기능이 아닌 감정으로, 결과가 아닌 이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만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뭔가를 내보내는 행위가 아닌 내 안에서 머무는 감정으로서의 오르가즘.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를 감소나 손실이 아닌 전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 흐름 속에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어느 조용한 밤, 예상치 못한 공백 앞에서 멈춰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 봅시다. 그 변화 속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기쁨과 지혜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액이 나오지 않았던 그날 밤 이후, 나는 내 몸의 변화를 조금 더 정밀하게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단지 나이 들어서라고 말하기엔 뭔가 설명되지 않는 꺼림칙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의학 서적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노화는 분명 시작이지만 결코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은 사정 과정에서 정액을 생성하고 배출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이 전립선의 분비 기능이 점차 둔화됩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오일을 덜 뿜는 것처럼 정액의 양이 줄거나 어떤 날은 아예 나오지 않기도 하죠. 이는 단순한 기계적 고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능 전환이라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모든 고령 남성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70이 넘어서도 정액을 배출하고 또 어떤 이는 5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점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전, 생활습관, 스트레스, 운동량, 심지어 잠자는 자세까지 온갖 요인들이 교묘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테스토스테론. 이 남성 호르몬은 단지 성욕을 자극하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몸 전체의 리듬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근육량, 뼈의 강도, 정서적 안정, 심지어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몬이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사실. 그 감소는 느리지만 확실하고 서서히 우리 몸의 많은 기능들을 변화시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내가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자극 하나로도 금세 흥분되던 감각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죠. 이는 단지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전달 체계가 테스토스테론의 부족으로 인해 예민함을 잃어간다는 신체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은 바로 혈류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음경으로 가는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당연히 사정도 어렵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이 건강해야 성기능도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흘려넘기지만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가장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 학계에서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일부 의사들은 사정에너지 보존 이론이라는 개념을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합니다. 이는 사정을 멈추면서 그 에너지가 몸의 다른 부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요가나 동양의학에서 오래전부터 비슷한 개념이 존재했다는 건 흥미롭죠. 실제로 나는 한중의학 논문에서 사정의 빈도가 줄면 정기가 보존되어 노화가 느려진다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웃고 넘겼지만 삶을 관조하는 나이쯤이 되니 그 말의 뉘앙스가 아주 다르게 다가오더군요. 쾌락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은 어쩌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좀 더 효율적인 즐거움을 향한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사람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난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패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경험하던 방식이 이제 조금씩 다른 경로를 요구할 뿐 쾌락 그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 80대의 일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멈췄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마치 오랜 방랑 끝에 도착한 정원에서 다시 길을 찾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더 이상 바깥으로 향하지 않아도 안으로의 깊이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나 역시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남성이라는 이름 아래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정 기능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어쩌면 나 자신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면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감각을 만날까? 그리고 그 질문은 하루하루를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사라진 듯 보이던 쾌락의 그림자가 어떻게 내 몸 곳곳에 새로운 형태로 깃들고 있는지를 탐색합니다. 결국 나이라는 것은 몸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언제나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정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치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동안은 침대 위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언가 빠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전함은 물리적인 감각의 상실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쾌감을 느낄 수 없을 거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단지 사정이라는 결과에만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성적인 쾌감이라는 것을 하나의 공식에만 끼워 맞춰왔던 건 아닐까요? 결과 중심, 속도 중심, 강한 자극 중심. 젊은 날엔 그런 방식이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는 더 느리게, 더 세심하게,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방식을 하나씩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감각을 되살리는 자극들이었죠.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그러나 강력한 방법 슬로우 터치 기법이었습니다. 성기에 손을 대기 전에 허벅지 바깥쪽을 가볍게 쓰다듬고 복부를 원을 그리며 만지고 회음부에 손바닥을 얹은 채 가만히 호흡을 느끼는 것. 신기하게도 이 간접적인 자극들이 음경보다 훨씬 먼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숨어있던 감각이 부드러운 손길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것처럼. 두 번째는 복식호흡을 활용한 골반 이완법이었어요. 말 그대로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골반 바닥 근육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숨을 내쉴 때 항문과 하복부가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내 몸이 그렇게 쉽게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긴장으로 막혀있던 흐름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체감했으니까요. 물론 이런 방식들은 처음엔 어색합니다.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결과도 당장은 눈에 띄지 않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가 배운 건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오르가즘은 더 이상 어떤 꼭대기 지점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목에서 하나씩 느끼는 감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셋째는 온열요법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에 얹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더군요. 마치 오래된 악기에 줄을 따뜻한 손으로 조율하듯 내 몸도 그렇게 서서히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함이라는 감각은 단지 온도 그 이상입니다. 그건 안정과 신뢰의 언어이고 긴장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가장 부드러운 도구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최근 일본의 한 고령자 성건강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극의 질을 개선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성적 만족도가 평균 28% 더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감각은 얼마나 세게 자극했는가 보다 어떤 방식으로 마주했는가에 훨씬 더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너무 강한 자극은 오히려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것. 젊었을 때처럼 빠르고 세게 자극하면 뭔가 반응이 올 줄 알고 무심코 그렇게 반복하지만 사실은 그게 신경을 둔감하게 만들고 운경의 감도를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자극의 강도가 아니라 감각의 깊이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골반저근의 만성 긴장이 사정 반사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 자극만 주면 근육은 경직되고 혈류는 제한되고 결국 아무리 오르가즘에 가까워져도 그 마지막 순간을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마지막 문을 열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서성이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에 쫓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이야말로 쾌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느긋하게, 천천히, 감각을 하나씩 음미하듯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몸이 요구하는 리듬이니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바로 이럴 때입니다. 방 안 조명은 희미하게 줄이고 잔잔한 음악을 틀고 두 손은 성기를 향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향하듯 몸 전체를 감싸 안는 터치로 시작합니다. 마치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라고 나를 쓰다듬는 것처럼. 그럴 때면 사정은 없어도 어느 순간 마음과 몸이 하나로 이어지는 진한 감각이 밀려옵니다. 그건 꼭 어린 시절 엄마 품에 안긴 채 스르르 잠들던 순간처럼 평온하고 따뜻한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정 없는 오르가즘을 드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깊이 있는 절정이라 부릅니다. 젊을 때처럼 거칠고 빠른 쾌락이 아니라 나이 들며 얻게 된 느린 집중과 섬세한 기쁨의 형태. 노년의 지혜란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새로 깨어나는지를 포착할 수 있는 감각. 자,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밤은 조금 다르게 시작해보세요. 결과를 목표로 삼지 말고 감각을 따라가 보세요. 천천히 숨을 쉬고 가볍게 몸을 만지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나와 더 가까워질 거야. 몸과 마음의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근원적 건강, 특히 성기능을 관장하는 기관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일상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선 나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바로 골반 정방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간단한 동작. 단 3분.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골반 안쪽까지 시원하게 확장되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 동작은 전립선과 정랑 주변의 혈류를 자극해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세를 꾸준히 유지한 뒤로는 하복부의 묵직한 느낌이 조금씩 가벼워졌고 배뇨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스트레칭이 단지 성기능 회복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 장 기능, 심지어 기분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죠. 한 의학 칼럼에서 읽었는데 골반의 유연성은 심리적 유연성과 비례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온욕요법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욕처럼 큰 욕조가 있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그냥 무릎 아래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조용히 10분 정도 음악을 들으면 하체 전체의 혈류가 서서히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아마도 따뜻한 물이 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교감 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해준 덕분이었겠죠. 또 하나, 의외의 효과를 본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온열찜질을 활용한 회원부 관리였습니다. 겨울철 전기찜질기를 사용해 의자 위에 놓고 얇은 수건을 깐 채 그 위에 앉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뜻함이 서서히 회원부로 전달되면서 묘한 안정감과 편안함이 번졌고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약간 졸릴 때 이 자세로 10분 정도 앉아있으면 기분도 정리되고 몸의 중심이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전립선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죠? 많은 분들이 전립선 마사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엔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실제로 가벼운 압력으로 전립선 부위를 자극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분명 있습니다. 자극이 지나치면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전문적인 지도 없이 무턱대고 시도할 경우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신에 보다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생활 속 자연요법입니다. 과하게 몸을 밀어붙이지 않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방식이죠. 하루에 한 번, 아침이나 저녁 중 편한 시간에 스트레칭, 온욕, 회원부 따뜻하게 하기 이 세 가지만으로도 내 몸은 분명히 반응했습니다. 기이한 이야기 하나를 들은 적 있습니다. 어느 80세 노인이 매일 해질 무렵 아궁이 앞에 앉아 회원부를 따뜻하게 하고 명상하듯 시간을 보내면서 성기능을 회복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죠. 물론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나는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따라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느긋한 루틴 하나가 나를 매일 진정시켜주고 내 몸과 다시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성적인 자극 없이도 몸 안에서 전립선이 편안함을 느끼면 그 자체로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치 신체가 긴장을 풀고 숨을 고르듯이 자극 없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깊은 감각을 되살린다는 것. 그런 점에서 내가 배운 노년의 지혜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몸은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 더 많이 회복된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치유 방식입니다. 더 많은 자극, 더 강한 기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깊은 쉼과 더 부드러운 접촉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내 일상 속에 이런 루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는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열고 저녁에는 따뜻한 수건과 함께 고요하게 마무리합니다. 별다른 장비도 복잡한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들기 전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어느덧 꿈속에서 예전처럼 따뜻한 접촉의 감각이 살아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 몸이 나에게 이제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몸을 위한 회복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섬세한 루틴이야말로 가장 깊은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당신도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 따뜻한 수건 하나만으로도 몸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몸을 움직이고 온기를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혹시 성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나의 다음 탐색으로 이어졌고 곧바로 그 답은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아연이었습니다. 아연은 정액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이며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정액의 양뿐만 아니라 정자 생성과 테스토스테론 분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나는 어느 순간부터 고기보다 국, 나물, 밥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식단은 아연 결핍을 일으키기 쉬운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단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굴 요리를 만들어 먹었고 틈틈이 호박씨를 간식처럼 씹었으며 아침 식사에 청국장을 자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연은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단백질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계란 프라이에 파를 송송 썰어 넣은 청국장은 내 아침 식단의 정착 메뉴가 되었죠. 두 번째로 주목한 성분은 아르기닌이었습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는 아미노산인데 이는 성기능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닭가슴살, 콩류, 현미, 호두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내 기억 속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매일 몇 알씩 챙겨 드시던 간식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 이유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셈이죠. 이 아르기닌은 정액량의 증가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쾌감의 깊이와 뇌의 반응성까지 높여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단지 물리적인 기능 회복을 넘어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키워주는 조력자라는 말이죠. 세 번째로 나는 비타민 E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비타민은 성호르몬의 균형 유지, 전립선 건강 보호, 정낭 기능 개선에까지 관여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아보카도를 반쪽 올리고 아몬드 한 줌을 곁들인 요거트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또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잊지 않았죠.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점점 더 몸이 가볍고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나 자신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몸을 이만큼 챙긴 적이 있었나? 사실 그게 성기능 때문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요소 수면입니다. 성기능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아마도 잘 자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의 대부분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깊은 논렘 수면 동안 호르몬 분비가 활발히 일어나는데 수면 시간이 짧거나 얕으면 그 기능은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나는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을 마시고 조명을 낮추고 음악을 틀며 천천히 몸을 가라앉히는 루틴을 만들었죠.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호르몬 회복을 위한 의식적인 수면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받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뇌가 깨어나고 그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해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내 몸도 리듬을 되찾게 되는 셈이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짧게나마 산책하는 시간은 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운동도 빠질 수 없겠죠. 과격한 운동이 아닌 하체 중심의 걷기 운동이나 스쿼트 몇 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주 3회, 단 15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면 몸은 반응합니다. 골반 주변의 혈류가 살아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자극을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얻은 노년의 지혜 하나, 건강은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덜 망치는 데서 시작된다. 음식을 과하게 먹지 않고 술을 줄이고 야식을 피하고 제때 자고 제때 걷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을 꾸준히 지킬 수 있다면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새로운 식생활과 습관은 단지 성기능 개선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내 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사정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내 몸 안에서 기쁨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오래도록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액이 사라진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도 대신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사정은 없어도 쾌감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 쾌감은 오히려 더 깊고 조용한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됩니다. 진짜 절정은 몸이 아니라 뇌와 신경이 만드는 감각의 예술이라는 것. 성적인 쾌감이라는 것은 단지 성기의 물리적 자극만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이 모든 감각을 증폭시키고 조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따뜻한 손길을 느끼거나 그저 편안한 순간에 깊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이 호르몬들이 분비된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 원리를 내 자위 시간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을 시작하기 전 조용한 음악을 틀고 눈을 감은 채 과거의 감각을 천천히 떠올리는 것부터요. 처음 사랑했던 이의 손길, 따뜻한 숨결, 스친 눈빛. 그 기억은 오래되어 희미하지만 뇌는 여전히 그것을 쾌락으로 인식합니다. 나는 그 장면들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머릿속에 재생하며 심호흡을 깊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몸은 반응합니다. 감각은 점점 선명해지고 오르가즘은 정액이라는 물리적 결과 없이도 뇌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드라이 오르가즘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절정은 사정이 아닌 뇌가 느끼는 해방의 순간에서 비롯된다는 것. 많은 이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방법을 몰랐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극의 시작은 몸이 아니라 상상력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자신만의 기억이나 상상을 머릿속에 천천히 펼쳐보세요. 그 장면이 따뜻할수록, 감정이 섬세할수록 뇌는 그것을 진짜처럼 받아들이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상태에서 자극을 시작하면 몸은 이미 준비된 상태이기에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반응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절정을 위한 자위가 아니라 감각을 위한 자위여야 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끝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정이 중심입니다. 사정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뇌는 다른 방식으로 절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긴 숨, 느린 터치, 그리고 감정과 기억의 조화로 이루어진 조용한 불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깊은 쾌감을 위한 구체적인 일상 습관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회음부 스트레칭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세우고 그 무릎을 양옆으로 천천히 벌리는 자세. 그 상태로 5분 정도 호흡을 하며 회음부를 이완시키는 이 동작은 사정반사에 관여하는 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해줍니다. 반복할수록 감각이 돌아오는 듯한 묘한 전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골반 이완 운동입니다. 의자에 곧게 앉아 골반을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 깊은 호흡과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골반 저근이 풀어지며 몸 전체의 에너지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감각을 시작하면 짧은 시간 안에 더 풍부한 쾌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정을 목표로 하지 않는 자위를 주 2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극을 멈추는 훈련이 아니라 뇌에게 새로운 감각 패턴을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 동안은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세요. 손끝, 호흡, 온도, 상상. 모든 것이 오르가즘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나는 이 3가지 습관을 일상에 적용하면서 점점 더 쾌감에 대해 솔직해지고 내 몸과 친밀해졌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만족스러웠고 그 만족은 내 일상까지 확장되어 나를 부드럽고 안정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며 얻게 된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요즘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 감각을 놓치지 않게 돼서 성은 단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사랑하고 있는지의 척도일지도 모릅니다.
정액은 사라질 수 있지만 감각은 여전히 나의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결국 성적 기쁨이란 나이와 상관없는 마음의 훈련이자 감각의 예술입니다. 우리는 그 예술가로서 매일 조금씩 더 섬세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정액이 나오지 않았던 한밤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그것이 단지 신체 기능의 쇠퇴가 아닌 자연스러운 전환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전립선과 정랑, 테스토스테론과 혈류 변화는 나이가 들며 우리 몸이 새로운 리듬으로 적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쾌감의 형태 역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처럼 빠르고 강한 자극이 아닌 슬로우 터치, 복식 호흡, 온열 요법과 같은 섬세한 자극이 새로운 쾌감을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몸은 사라진 기능 대신 다른 감각을 깨우고 있으며 그것은 마치 젊은 날보다 더욱 깊고 안정된 형태의 쾌락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식습관의 변화, 수면의 질 향상, 아침 햇빛, 적절한 운동 등은 테스토스테론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기능은 물론 정서적인 안정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적 만족은 몸이 아닌 뇌가 느끼는 것이며 사정이 없어도 충분히 깊은 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갑니다. 3가지 습관 회음부 스트레칭, 호흡 운동, 감각 중심 자위는 이 새로운 쾌감을 일상에 정착시키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성은 나이가 아닌 태도로 완성된다는 이 여정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조명을 끄고 감각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새로운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